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정유섭 전 의원, 홍준표 후보의 캠프 정무실장 정유섭 전 의원, 정유섭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유섭입니다. 예, 네. 이제 4.15 총선 앞두고 황태순 TV에서 한번 모시고 그건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황태순 TV 나오면 뭐 길을 받아서 네. 당선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반타작은 했어요. 근데 뭐 반타작이고 뭐고 간에 뭐 지난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은 거의 전멸이죠. 전멸했는데요. 뭐. 서울 같은 경우 40몇 개, 48개인가 그 중에서 7군데 빼놓고 41명이 다 전멸했는데요. 인천은 13군데에서 한 명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보니까 채널A에서 보니까 3차 토론을 하던데 어제 뭐 1차, 2차는 전 유튜브로 봤고 3차는 마침 저녁 때 밤에 소주 한 잔 먹고 집에서 이제 뭐 맥주하고 뭐 먹으면서 보는 그 채널에 아는 보니까 김승련 본부장이 진행하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황교안 전 대표 여전히 1차, 2차, 3 이분은 보니까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후보 뽑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4.15 총선이 부정이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대법원에서 이 재검표했는데 나온 그 수상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선거관리위원들이 대씨, 깨씨, 끼씨, 꼭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날개 있는 거 뭐, 그다음에 무슨 일장기형 뭐 이런 거 쫙 사례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문제만 뭐 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번 선거 때 공천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지난번 선거의 큰 실패 요인이 공천 실패에 있다고는 봐요. 공천 실패 있고 그 문제도 그렇고 부정선거 문제는 저희 그 인천에 민경욱 의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상한 점은 저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다음에 26표 차이로 돼갖고 상대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 신청을 해갖고 3개월 만인가 재검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를 1년이 지나서 1년 2개월 만에 했어요. 1년 2개월 만에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그 정도 인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제가 보면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 하려고 지금 우리 정 의원을 모시는 저 황교안 대표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사실 우리 황태순 TV에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나와서 스트리밍하는 김명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그렇죠. 인재 영입 위원장이잖아요. 인재 영입 위원장이고 우리를 좀 공격 좀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뭔가 나름 저는 그래 기본적으로 황태순 TV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중파다 무슨 예를 들면 TV조선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언론 기관은 아니지만 비교 중립성은 지키되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보수 유튜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됐던 윤석열 후보가 됐던 황교안 후보가 됐던 어느 누가 되었던 간에 완팀을 이루어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절실한 과제고 꼭 해야 되는 과제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꼭 정권 교체를 해야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지나치게 우리가 지나치게 서로가 서로를 인신 공격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그야말로 예전에 문재인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 정도의 서로 공격을 하되 기본적으로 완팀 정신을 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 8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뭐 누가 되었던 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보면 원희룡 하태경 같은 젊은 후보 같은 경우도 다 내놔도 손색 없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되어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하면서 또 계속 이 보수 정권이 이제 지난번 같이 이명박 박근혜 그 싸움이 결국은 서로 간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되었지만은 결국 친이다 친박이다 싸우는 동안 결국 그 싸움이 결과적으로 정권 잃게 되는 결정적 계기거든요. 당내 분란이 더 컸기 때문에 외부와의 싸움보다도 그게 아주 친이 친박 싸움이 오늘의
보수가 몰락하는데 네네.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진짜 상대편 후보는 저는 거의 결정됐다고 봐요. 이재명이 99% 됐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서 꼭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저 추석 연휴 전에는 저 1차 충청도에서 거기서 민주당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게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99.9%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수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대장동. 의원직 사퇴한 것도 있고 대장동 사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 터졌죠 지금. 그래서 그 한 건하고 또 하나는 마침 보니까 참 홍준표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다만 SBS 그 집사부 일체 출연 못 하시잖아요. 기회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SBS에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SBS는 뭐 지난 6개월간에 순위 1, 2, 3위 순위를 했다. 사실 변명이죠, 그거. 변명인데 그 회사 원칙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SBS의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SBS가 지금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한 사람 추가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것도 아닌데 알았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SBS도 참 보면 그 고지식한 사람들이야. 왜냐니까 고지식한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대로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보면 한 달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급상승한 거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요. 야권 2명이면 여권 2명, 야권 2명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나 요즘 방송들 편향된 거. 어제 오늘 얘기인가요? 어제 오늘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거 일일이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왜 집사부 일체 얘기를 왜 하냐니까 어제 그러니까 또 토요일 날 보니까 일요일 날 했구나. 어제구나. 그 집사부 일체에서 이재명 씨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제 피부가 깨끗해서 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먹거든 점 얘기를 또 한 거야. 정 의원님. 김부선 씨 바로 반응 나오대. 뭐라고 나왔어요? 그거 안 보이는 데 있다고 점은. 이렇게 얘기했죠. 김부선 씨가 전 세계 여배우 중에서 그 얘기도 있습니다. 공안 검사 앞에서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종이에 그려서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한 사람은 김부선밖에 없고 이재명의 그 점은 이재명의 점은 잘 안 보이는 데 있다. 그것만 제가 기억하네요. 이게 선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거짓말? 도덕성, 거짓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는 펄쩍 뛰면서 이게 무슨 국민의힘 게이트다 아니면 또 누굽니까 그저 곽상도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데 특검 받아서 특검하면 3개월 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특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특검 받아서 왜 지금 검찰하고 경찰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특검을 해서 공정하게 옛날 드루킹 같은 거 이런 거 다 특검에서 나온 거예요. 특검해서 해야 제대로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좀 생각해보니까 드루킹도 특검했네요. 특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끌어낸 거예요. 맞네. 그런데 이제 기억나네요. 그 김성태 이제 그만두 58년 개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치시면 안 돼요. 치시면 소리가 일로 타고 올라가요. 쾅쾅 울려요. 죄송합니다. 좀 아무래도 SBS가 아무리 괘씸하다 그래도 SBS 속으로는 SBS 이놈들 그래 지금 6개월치 평균을 내 이놈들 두고 보자 바로 꽝 치실지 모르겠으나 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 꽉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여기 잡으셔도 돼요. 그래. 안 그래도 박범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맞다. 드루킹 문제도 그 문제가 어쩌고 결국 특검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김경수의 연관 여부가 밝혀진 거고. 그 이상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경수까지만 가고 만 거죠.
자 이제 여기 좀 이 정치 일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제 아까 이재명,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이것도 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뭐 곽상도 아들 쪽으로 쫙 분위기가 몰려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는 이재명이고 거기에 뭐 수하 노릇한 사람이 유동규인가요? 유동규.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데 그 친구 다 해놓고 나서 걔가 얼마나 잘했으면 자기가 도지사 간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요. 차관급입니다. 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할 그 인적인 연관관계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유동규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사실은 이 유동규 남욱이 이게 뭐냐 유동규 남욱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남욱은 이미 도발이 쳤습니다. 이미 좀 미국 가 있다 하더라고요. 마누라는 저 MBC 차장급 기자예요. 아, 그래요? 그 친구는 또 위례 신도시에서 1억 넣어서 60억 해먹었어요? 600억인가? 60억인가 보다. 1억 넣어서 60억인가 해먹었답니다. 이미. 그래서 바로 샌디에고로 튀었답니다. 어제 그저께. 근데 여기 뭐 박범계 씨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검찰 수사하면 지지부진하다니까요. 그러고서는 편향적으로 한다니까.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그렇고 다음에 이제 점 얘기 점 얘기하고 이제 대장동 얘기인데 이제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점 얘기하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본론 들어갑니다.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누구다? 당연히 홍준표죠. 왜요? 자, 윤석열 씨가 지금 보면은 지금 대장동 사건도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위험하신 말씀. 왜냐? 그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에 화천대유 거기에 고문이었었고 그리고 딸이 거기 보상 담당 직원이었어요. 그래 딸이 아파트 딸이 무슨 6억 원인가 뭐죠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그게 15억 원 됐대요. 그리고 이제 또 퇴직금도 받을 거래. 이거 퇴직금 지금 얼마 50억? 지금 퇴직금 계산하다가 아들 건 곽상도께 터지는 바람에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윤석열 후보가 관련됐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가 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문재인 추미애. 그렇죠. 박영수가 그 최순실 특검 때 수사 검사로 발탁한 사람이 수사팀장이죠. 수사팀장이 윤석열에 그걸로 뻥 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눈에 띄어서 문재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을 했고 박영수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오늘날에 윤석열이 된 겁니다. 물론 대장동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이 법적 카르텔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박영수도 있더라. 그럼 박영수가 윤석열을 볼 때는 은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분이 지금 26건이 고발이 돼 있어요. 무슨 뭐 장모건, 와이프건, 도이치모터스니 고발 사진이 여러 가지 해서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후보가 된 후에 뭐가 터져. 우리가 대응할 여력이 있어? 없어? 그러면 바로 이재명한테 준 거예요. 옛날에 신익희하고 이승만 붙었을 때 신익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승만 되고 조병옥하고 붙었을 때 조병옥이 돌아가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뭐 송영길 대표가 옛날에 그랬죠. 그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 차곡차곡 재고 있다. 거기 중에 뭘 전해들이 터뜨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절절하게 정권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면 흠없는 후보로 가야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고소 고발당이 없나요? 26년간 정치하면서 뭐 DJ 조기혁수도 하면서 조사받을 거 다 받고 경남지사 할 때도 훑을 거 다 훑었고 옛날에 원내대표 당대표 끝나고 할 때 훑을 거 다 훑은 사람입니다. 거기 진짜 흠없는 후보예요. 흠없는 후보로 가야 이번에 쟤네들한테 안 당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윤석열 후보 진짜 불안합니다. 이 사람 가지고 진짜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 그 전직위원들끼리 네. 몇 달 전에. 네. 물론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냥 뭐 바닥일 때, 네. 야 이러다 보면 네. 그때는 뭐 윤석열이가 들어온 우리 당에 입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7월 30일에 입당했으니까. 예, 입당을 해서 하면 우리 당 후보가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터져가지고 윤석열이 아웃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야, 저 오세훈이라도 그냥 서울시장 나가지 말고 차출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네. 불안했어요. 이 뭐 윤석열의 저희가 진짜 정치계에 들어온 게 지금 3, 4개월 됐나요? 정계에 들어온 건 6월 29일이니까. 6월 29일이니까 한 3, 4개월 됐네요. 3개월 됐어요. 예. 3, 4개월 됐는데 네. 아니 평생 검사하다가 3, 4개월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국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다고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터지잖아요. 갑자기 무슨 청약통장 얘기하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안 해봤다고. 그거는 서민의 삶이나 국정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어젠가요? 작게 5015 그것도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전쟁 위기가 되면 국무회의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모는 거지 어떻게 미국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3, 4개월 동안에 안 생겨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대통령 돼서 전문가를 이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네. 아니 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자기 뭐 참모들한테 물어보라고. 네. 그리고 대통령 되신 분이 누구 썼어요? 김수현 써서 부동산 올렸죠. 네. 장하상이 써서 소득주도 성장 네. 해가지고 경제 이렇게 망쳤죠. 그럼 문재인 2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그 외교안보정책 담당하는 이도훈이가 누굽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 평화교섭본부장. 그 사람이 이번 정부의 평화교섭본부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참모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성들, 그 밑에 있는 장성들 이번 정권에서 장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들여다 쓰는데 이건 문재인 2기인데 이게 진짜 우리 보수 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네. 이게 진짜 맞아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의원 보시기에는 좀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 좀 뭐랄까 덜 깎고 다듬어져서 불안하다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저 홍준표 예.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윤석열은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심지어 그거구나. 네. 자 여기서 하나 우선 잊어먹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근데 이도훈 좀 보면 이제 평화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중구 전 해병대 사령관이나 그다음에 김용우 등가요 전 육군 참모총 물론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 뭐 해군 공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다음에 저 해병대 사령관인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뭐 직업군 장성이니까 이쪽 정치 색깔을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정치 색깔로 볼 수는 없지만 네네. 다른 장성분들은 뭐 정책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도훈은 어쨌든 그 정책에 관여했다고 보고 유사한 저기를 그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핵폐기 없는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떤 대북 지원이나 또는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인데 안 그래요. 이도훈이 주장하는 거는 핵폐기 없이도 하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나고 이도훈이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지적하는 것이지 이도훈 씨를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래 지난번에 안 그래도 두 번째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르겠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이제 TV 토론하는 걸 봤더니 그날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다 거꾸로다. 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이제 이른바 전술핵 공유 문제, 공동 관리 문제 이 문제를 뭐 전술핵 전략핵 뭐 근데 이제 헷갈렸어요. 마구 헷갈리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흔한 대받아 쳤냐 이렇게 그 캠프에 있는 이도훈이가 글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나도 이도훈이 거기 있다는 거를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서 하는 거 보고 이도훈이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알았어요. 정무실장 맞아요. 아니 이게 자 보세요. 예. 사실 현역 의원이 정무실장 해야 돼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 정무실장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오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 윤석열 쪽으로 가니까 저한테 차례가 온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현역이 아니라 조금 그 정보의 신속성에서 뒤집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예. 지금 보면은 캠프의 지금 좌장은 조경태 의원인가요? 우리는 좌장이라고 그럴 건 없는데 뭐 선대위원장이 조경태 의원이고 비서실장이 하영재 의원이고 정무실장이 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총괄 위원장님이 박순자 전 의원이고 안산 분이죠. 지금은 이제 또 이인재 고문님도 들어오시고 이인재 고문님 그다음에 배경호 옛날에 MB 때 정책실장 하시는 분도 아주 유능한 분이죠. 오시고 또 누구냐 그 안효대 옛날에 정몽준 다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안효대 씨가 상황실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갖춰졌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현직 의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의 정무실장 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늦더라도 방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96년에 처음 빠지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별명이 독고다입니다. 나는 그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말 아니라대. 일본말 아니에요? 난 일본말 알고 독고다이. 뭐 특공대. 독고다이고 그리고 이제 좀 독불 장군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그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내가 보니까 평생 이 비주류더라고.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도 강골 검사해가지고 위아래 눈치 안 보고 막 하고 이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남지사 할 때도 그냥 그 밀어붙이는 거 보면 자기 이제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게 뚜렷하신 분인데 뭐 지금은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게 지지율 올라가니까 지지율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선배인데 고려대 나오셨죠? 행정학과 나오셨죠? 같은과 선배고 대학 시절부터 잘 알아요. 그분의 성향. 그리고 홍 의원이 한해 선배인가요? 한해 선배. 한해 선배죠. 아마 캠프에서 농담할 수 있는 농담하고 막 할 수 있는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일 스스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홍 대표님 저 회의하고 그러면 분위기 푸는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요. 이제 아까 왜 그러면 우리 홍준표 후보가 조금 주변 사람들 보면 이번에도 토론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홍 후보가 참 자기가 밸런스를 잃었다. 왜 자기는 진짜 막 공격하는데 또 공격을 너무 세게 하면 세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또 안 하면 또 홍준표답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밸런스 잃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토론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일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8명이 하는 토론입니다. 참 재미없죠. 그리고 이게 뭐 그 4분 하고 앞뒤 하고 그러면 10분 이상 얘기 못 해요. 답답하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서는 빨리 이제 뭐 4명이 정리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토론에서는 누가 토론을 못하고 잘하고 보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부각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홍준표 후보님 말 맞다나 몸풀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첫 번째 TV 토론회 때 하태경 후보한테 완전 된통 걸렸잖아요. 그렇죠. 왜 썸 타냐 조국이야. 그래서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까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홍 대표님 그러대.
조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다. 내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이 홍준표다. 네. 그래서 조국 수홍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홍준표, 그래서 조국 수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예. 쿨하게 예. 쿨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 저 홍준표 후보의 정무실장, 캠프의 정무실장인 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작게 5015가 발동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게 5015로 발전되면 국가안보위부터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타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또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해서 또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든 그때 국무회의보다는 국가안보회의가 맞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제 홍 대표, 홍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군 면제잖아요. 그걸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 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뭐 질문이 너무 두리뭉술이에요. 답변을. 아니 군 면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저도 뭐 군대를 병장 저 백골부대 병장 출신. 병장 출신인데 3사단. 저 눈도 나쁘고요. 그때 빼짝 마르고 그런 사람인데 군대 갔어요. 근데 요즘 무슨 누구는 단마지로는 면제받았다 그러고 황교안. 누구는 무슨 부동시로 면제받았다 그러고 윤석열. 또 뭐 누구는 팔이 뭐 프레스에 껴서 뭐 면제받았다 그러고 이재명. 그리고 뭐 무슨 누구는 뭐 뭐죠? 발이 무슨 뭐 원희룡. 원희룡. 해서 면제받았다고. 아니 이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무슨 뭐 방이라도 갔다 왔다면. 예. 아 홍준표 방입니다. 방이라도 그 사람 뭐 말랐으니까 방해해. 그런 건 그 시대에는 뭐 병력 자원이 많았으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7, 80년대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군대를 면제받아? 난 이거 동의 못합니다. 나는 뭐 내가 백골부대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자랑스러운 뿐이 아니라 뭐 백골부대 3사단 뭐 철원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시대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뭐 저 홍준표 후보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통수권자로서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작게 5015를 얘기하셨지. 그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나 같은 사람도 갔다 왔는데 나 같은 사람들 정 의원님 뭐 좀 나 같은 사람도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 저 눈 굉장히 나빠요. 아니 저 문재인 같은 사람도 또 공수부대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저 진짜 빼짝만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딱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어요. 육군 병장. 저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너무 두리뭉술이한 질문이더라고. 그 윤석열 씨가 먼저 참 당황해야 하더라고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뭔데?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노란 옷으로? 노란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당연히.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 비서실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을 불러서 NSC를 소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또 맞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한미 연합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저기하고 하는데 일단 우리 쪽의 입장을 정해야지. 정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미 육군 대장이 이른바 작게 5015를 해서 그건 전지상이거든요. 군 통수권자가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뭐 그건 맞는데 어쨌든 보니까 윤석열 씨가 아직 석 달밖에 안 되니 급하게 공부는 하셨는데 이해는 덜 되신 거야. 아주 표현이 좋아요. 이해는 덜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는 하셨는데 제가 뭐 듣기로 추석 기간 내내 그 참모들하고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그 공부는 하셔서 뭐가 듣기는 들으셨어. 근데 소화가 안 된 거야. 그 보니까 1차, 2차, 3차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학습수가 빨라요.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그 이제 아까 보니까 홍준표 후보 본인 후보 이야기대로 어차피 8명 하는 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후보는 계속 자기 장사만 하는 거야. 그렇죠. 또 그 4분이 금방 지나가요. 금세 돼요. 그다음에 4분이. 지금 저하고 정 의원님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29, 30분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별거 술술한 거. 우리 진짜 지금 할 얘기도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하실 말씀도 못했는데도 몸 푸는 데만 29분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 자, 근데 황교안 후보는 계속 이런 부정선거 장사하고 있고 또 안상수 후보는 안상수 후보대로 당신이 그 인천시장 때 계속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있고. 뭐 이러고 하태경은 계속 4강에 넣어주세요. 4강에 넣어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저 안상수나 황교안이나 네. 하태경이나 네. 4강에 오르겠습니까? 못 올라요. 제가 볼 때는. 정무실장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4명 지금 3명 끝났고. 3명 끝났고 그다음에 유승민까지. 네, 최재형이나 원희룡이지. 그래요? 최재형이나 원희룡. 저는 원희룡이나 하태경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최재형이가 갑자기 빠지나? 아유 핸디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뭐 그런데 정무실장 그런 정무 판단 잘하시네요. 아니 전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론 흐름이 그래요? 흐름으로는 뭐 최재형, 원희룡, 그 다음에 하태경, 황교안 이렇게 뭐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10월 8일이죠. 앞으로 지금 6차례 중에 3차례 아직 3번이 더 남았네요. 토론회가. 아 그렇죠. 3번 아닌데? 6번이 도합. 6번이에요? 6번 하게 돼 있고 그중에 어제까지 채널 A까지 3번 했거든요. 8번 아니에요? 8번이 몰라요. 정무실장이 잘하시겠지 이제. 6번인가 보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면서 저 서류를 좀 보면은 6번인지 8번인지 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오늘이 벌써 27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주 지나고 10월 5일, 6일 아마 투표할 거예요. 그리고 8일 발표란 말이에요.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8일날 발표하고 다음 날 10월 10일날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그렇죠. 이재명의 대관식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이재명이 드디어 이제 보면은 대관식에 오르게 됩니다. 뭐 지금 얼마 남았어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뭐. 글쎄 나 대장동을 넘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대장동이 이게 수사가 끌면 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동규? 네. 유동규에 제대로 수사 못하면 그러면서 끌면 또 뭐 저 두루킹처럼 한참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준표 캠프에서 정무실장이시니까 솔직히 이낙연이 편해요. 이재명이 편해요. 싸우기는. 저는 이재명이 편하다고 봅니다. 왜요? 이재명이가 무슨 전투력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재명리의 지금 정책들 뭐 우리는 무슨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다, 뭐 경기도의 차베스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한 좌표가 있거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저쪽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한 공격 목표가 확실하고. 우리는 또 우파적인 그 정책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에 있어서 명확한 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가 얘기했었어요. 뭐 3일만 이거 녹음기 틀어놓고 다니면 선거 할 때 유세차에다가. 근데 저 형수 쌍욕? 뭐 그것도 있고. 하여간 그 사람에 대한 저기를 3일만 틀고 다니면 누가 이런 사람을 국가원수로 뽑겠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적인 면에도 분명한 대척점이고 뭐 논쟁을 할 만한 거리가 돼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다 두루뭉실 잘 넘어가거든요. 이 얘기도 좋고 저 얘기도 좋고 뭐 그래서 그거는 논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토론을 붙는다면 이재명이가 훨씬 쉬운데 윤석열 캠프는 안 그럴 거예요.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이가 두려울 겁니다. 왜 그런 그렇죠? 말싸움 토론에서 말싸움에서 이겨나가기가 힘들다. 지금 이 8명이서 하는데도 이러는데 1대1로부터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는 이재명이 할 만하다지만 윤석열 캠프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토론회 마치고 정세 분석도 하고 계속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역선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선택 얘기 나오면서 10월 8일 날 이번엔 1차는 여론조사가 80, 그다음에 당심이 20이었어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 하게 되는 이제 2차 컷오프에서는 당심이 30으로 조금 늡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70 하는데 어때요? 그 1차 때는 솔직히 누가 이겼어요? 지금 선관위에서 네네. 어느 선관위? 중앙선관위 아니면 당선관위? 우리 당의 선관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원래 있는 규칙을 자꾸 바꿔요. 게임 도중에. 네네. 원래 처음에 1차 저기는 그거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100%로 하기로 100%. 중간에 바꿨습니다. 20%를 당심을 넣은 거예요. 그거 개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밝혀도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수치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언론기관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다 알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6% 이겼습니다. 그건 첫 번째 적이에요. 근데 뭐 밝히면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선관위에서 개입해갖고 마사지한 거 아닙니까? 결과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런데 역선택. 지난번에 오세훈과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역선택 얘기 나왔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만약에 역선택을 적용해서 했으면 그때 나경원이 이겼죠. 나경원과 오세훈의 서울시장 경선에서 왜냐하면 조사 방식이 달랐거든요. 그 평상시에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후보 선정 여론조사하고 방법이 달랐어요. 평상시에는 항상 나경원 후보가 4~5%씩 이겼어요. 이겼죠. 근데 이거는 졌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그거는 상대편에 진영 있는 사람들까지도 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오세훈이가 졌습니까? 선거에서? 이겼죠. 안 그랬어요. 이겼어요. 그게 추상적인 개념인가요? 역선택은. 우리는 그걸 확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에 가서 우리를 예를 들어 이낙연이 지지했다가 떨어졌는데 이재명으로 갔는데 우리한테 올 거고 이재명 쪽에서도 가다가 이 사람 홍준표에 관심 있는데 했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확장성이지 이걸 역선택이라고 해갖고 막 주물르려고 그러고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아니 지난 30년간 뭐 우리가 지금 선거에 오면서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 없었고요. 저 지난 총선에서 그 경선했는데 역선택 상관없이 그냥 했어요. 모든 국민한테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 받아들였어요. 왜 이번 선거에만 갑자기 해야 되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모든 역선택이라면 저희가 안 나와야 돼요. 그 1대1 대결. 이낙연과의 1대1 대결,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에서 져야죠.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지. 뭘 자꾸 역선택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 제도 자체를 비하하고 또 어떻게든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번에 이준석하고 나경원하고 당대표 선거 경선 때 뽑을 때 6.11 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당대회 때 그때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다 주호영하고 나경원이한테 갔어요. 이준석이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당협위원장들 그 국회의원들 우리 쪽에 거의 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대의원 투표 그 선관이나 또는 체육관에 가서 그 투표소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누구 찍고 이런 시절에는 그 사람 당협위원장들 대의원들한테 따라서 다 가겠지만 이제는요 모든 그 당원들이 뭐 SNS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나왔습니다만 다 보고 해서 자기 판단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다 딴 데로 갔다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다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 처음에 그냥 윤석열이한테 다 갔잖아요.
갑자기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약간 스탠스를 발을 빼면서 걸치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윤 야홍입니까? 낮에는 뭐 그런 사람도 낮에는 있고. 윤석열 캠프 얼씬얼씬하고 밤에는 홍준표. 아니 제가 그 윤석열 캠프에 주요하시는 분들, 주요 인사분들 통화하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면 아유 그 뭐 거기는 잘 되세요. 뭐 어차피 뭐 다 합쳐질 건데 힘을 합쳐질 건데 뭐 이러면서 좀 부드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확고하게 저기가 될 거라는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후보 선출 날짜가. 그렇네. 진짜 그렇네요.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 하루하루가 다를 겁니다. 그러네요. 11월 8일이죠? 예. 8일. 하도 나 헷갈려고 저도 이제 10월 8일, 11월 9일인가? 11월 9일. 뭐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희 당에 뭐 저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때는 봤지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공석이건 사설이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분이 진짜 우리 편 맞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영수한테 발탁돼서 특검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구형한 사람이고 또 제 친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사받고 그 중에 제가 아는 장차관들 직권남용으로 구속되고 그리고 10개월 이상 살고 나중에 상당 부분이 무죄받고 이런 지금 무죄율이요. 특검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3.1%인데 1%인데 특검의 무죄율은 15.8%. 와, 그렇게 높아요? 5배가 높습니다. 그런 과도한 수사를 해갖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5명이 자살자가 나온 거예요. 뭘 우리가 무슨 법과 저기대로 했다고 하는데 5명의 자살자가 나왔다는 거는 과도한 수사를 한 거고 괴롭힌 거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무고하게 구속돼서 10개월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하는 거에 대한 악감정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딱 하나예요. 뭐 문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추미애하고 싸웠다. 이거 말고 조국. 그러니까 조국 수사했다. 그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 사람을 쓸 것이냐, 아니면 또 문재인 쪽 사람들도 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 개인적인 의심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당 당원들이 야 정권만 교체하면 되니까 누구라도 좋다. 그래갖고 지금 대릴사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저 윤석열 후보가 대릴사이라고 봐요. 대릴사이를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시켜서 지금 대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비실비실 할 때 적장자 중에 전부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그냥 대릴사이를 했는데 적장자 중에 지금 괜찮은 사람이 나와?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수십 년간 이 보수주의의 맥락을 이어오신 분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야죠. 적장자?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대로 한번 진짜 정권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1년 동안 세탁기 돌려야죠. 홍준표 후보 세탁기 1년간 돌리겠다잖아요. 최근에 그 얘기 했대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세탁기 갖다 놓고 생각 바뀌었다. 원래는 그냥 저 하자마자 다 옛날은 잊어버리고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려고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 되겠대. 1년은 한번 샥 한번 청소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대릴사이한테 왜 우리가 대릴사이를 믿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핏줄을 믿어야죠. 우리가 저 보수주의 정당의 맥락을 이어온 사람들을 믿고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정책, 우리가 보고 싶은 세계, 우리 지금 모든 분야가 골병이 들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모든 분야가 골병이 들어서 다 고쳐야 되는데
참모들한테 맡겨서 고치겠다는 사람과 네. 대통령이 주관을 가지고 고치겠다는 사람과 네. 어떤 게 맞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래서 진짜 뭐 황태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네. 홍준표 제가 홍준표 선대위 정무실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요. 지금 민심은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민심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또 당심도 상당 부분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관건은 네. 50대, 60대, 70대 유권자 여러분들인데 네. 저희 황태순 TV를 보시면 제 생각과 같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정권 교체하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걸 한번 바꾸자.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5일 날 투표. 우리 당 경선에서 네. 홍준표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정유섭 전 의원 예. 지금 홍준표 예.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예. 보면 정무실장 예. 정무실장께서 예. 그야말로 사자후 목에 피를 다 토하시네요. 그래요. 하여튼 분명히 보면 홍준표 후보가 뭐 그동안 쫙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 비실비실해서 저 아들들이 예. 영시원찮은데 갑자기 좀 쫙 올라오면서 대릴 사이 불용론이 또 올라오는 것 같아. 왜 대릴 사이를 갖다 써요? 적장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 이 기회가 되면요. 예. 그러니까 저 김용환 윤석열 캠프의 지금 인재 영입 위원장도 그 좀 매주 목요일 나와서 하시니까 뭐 우리 정 의원 아니시더라도 캠프에 예. 누구라도 예. 나와서 뭐 저 보면은 저는 그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 나름대로 조그만 이 플랫폼입니다만 이 플랫폼에 꼭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편이다, 홍준표 편이다, 뭐 황교안 편이다, 최정 이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예. 서로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좀 보듬어 안고 깎고 다듬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최강의 팀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꼭 뭐 홍준표 캠프뿐 아니라 어느 캠프라도 보면은 제 플랫폼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저 정유섭 전 의원 나오셔갖고 지금 둘이 얘기하다 보니 벌써 한 50분 얘기해 버렸네. 아유, 뭐 근데 저기 10분 얘기한다니까요. 그 TV 토론 이번에. 저도 저 옛날 종편 나와서 알잖아요. 눈 깜빡할 새 지나가요.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돼야지 그나마 좀 박진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4명으로 압축되는데 저는 하태경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응? 하태경이는 홍준표만 공격하러 나온 것 같아. 나는 하태경이 4강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게 더 재밌겠어요? 그럼요. 하태경이 들어와야만이 박진감이 있죠. 그런가? 예. 아이고 원희룡 지사 미안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 됐어요. 자, 오늘 정유섭 전 의원, 홍준표 캠프 정무실장 모시고 특별 대담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